자, 간단하게 표면 걸치기 1호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캐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그 표제란하고 테두리 이거 너무 타이트하게 그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형상이 크면은 내가 그리고자 형상이 크면 거기에 맞춰서 테두리 선도 늘리세요. 늘릴 땐 스케일로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는데 제발 단위 못 읽지 마세요. 이게 뭐 어떻게 읽었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크로미터 또는 미크론 단위라고, 미크론이라 읽으시면 돼요. 단위 뭘 못 읽어가지고 또 하시면 안 돼요. 되게 사소한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자, 먼저 표제란을 그려봅시다. 자, 표제란 그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폴리건을 이용해서 그려요. 폴리건. 자, 폴리건을 그리실 때는 먼저 서클 명령 C-엔터 치세요. C-엔터. 그 다음에 직경은 12파이로 그리시면 돼요. 12 D-엔터 12엔터 또는 반경 6엔터 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POL 폴리건 들어갑니다. POL 폴리건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6개 6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내접이냐 외접이냐, 외접 C-엔터 하시고요. 외접입니다. C-엔터. 그 다음에 방향은 12시 방향 직교 모드 또는 12시 방향에 4분점을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원에다가 폴리건을 이용한 육각형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원 지어주시고요. 다 지웠으면은 X엔터 익스플로저 X엔터 치셔가지고 얘를 폭파시키세요. 폭파시켜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선은 어디냐면 이 두 개의 선만 있으면 돼요. 두 개의 선만. 근데 좀 헷갈리시니까 잠깐 보세요. 두 개의 선만 있으면 되는데 색상으로 달리할게요. 자, 어떻게 그리냐.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돼요. 나머지 선들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그 표면 걸치기 형상은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원을 그려볼까요? 자, 아니다. CT를 합시다. 자, CT 명령어 해가지고, 자, 카피 명령어 하나 해서 CO 엔터. 우리가 그 제거를 안 하겠다는 것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C-엔터, T-엔터 양쪽 접점 잡아주시고, 아까 파이 몇 파이 한다고 했죠? 5파이 한다고 했나? 5파이? 5파이 좀 작나요? 6파이로 할까요 그럼? 6파이는 상관없겠다. CT로 해서 6파이 정도로 합시다. 그럼 6파이. 너무 큰데 6파이는? 근데 책에서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또. 책이 아니라 그 프린트물 보니까. 근데 저는 5파이로 할게요. 난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요 정도를 해서, 요거는 제거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거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선 색상은 빨간색. 빨간색이라는 거는 선 굵기를 가는 선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가는 선. 빨간색으로 통일. 자, 빨간색이라는 건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선 굵기를 가늘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 되셨으면 이제 MT 명령어 치시고요. MT 얘를 적당하게 영역을 잡아주세요. 어차피 이동시킬 거니까. 글자 크기는 4.5, 색상은 노란색. 거기 써있죠. 글자 크기 4.5 노란색.
그 다음에 W라고 이제 넣어주시는데, 이거 잠깐 주모. 이거 하실 때 여기 그 문자 위치 있잖아요. A라는 요거. 여러 줄 문자 자리 맞추기가 써있는 거 있죠? 얘 눌러가지고 MC로 바꿔주세요. MC로 맞춰요. 나중에 이제 활용도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선생님 좀 글자 크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글자 크기 늘려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저기, 전산훈련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 볼 때 이거 갖다가 갑전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뭐, 글자 크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작으면 키우시고, 크면 줄이시면 돼요.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할 때 제일 애매한 게 정해져 있지 않는 숫자, 치수. 그게 제일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자 임의대로 막 그릴 수 있는 것들은 설명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설계자들이 어느 정도 적당한 그 숫자를 이제 기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쭉쭉쭉 내려오는데 이 표면 걸치기는 조립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치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적당하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이쁘다.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대충 하세요 했더니 어떤 분들은 막 이거를 뭐 12 뭐 이렇게 키워놓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참 뽐때가 없다고 이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이거 말고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맞다 싶으면은 그건 다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맞는다고 보시면 돼. 이것도 너무 작네? 그죠? 네, 그런 걸 잘 좀 조절해 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 시간에 여러분 블럭이라는 명령어 배웠죠? 원래 이런 건 이제 블럭으로 사실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블럭 BLOCK라는 명령어 치시고 BLOCK. 그 다음에 이름은 W인가요? W. 그 다음에 기준점 있죠? 기준점은 선택점 누른 다음에 요 모서리 끝점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은 드래그에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게 블록으로 잡힌 거예요. 블록으로 잡히면 좋은 점이 뭐냐? 얘를 카피할 때 참 편하죠? 카피할 때 내가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I 엔터 치시면 I 엔터. 내가 I 엔터를 해서 삽입을 해서 블록을 수가 또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요게 이제 그리는 방법.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C 엔터. 주의점 찍고, 6 엔터. 반값 6이죠. 반경값 6 엔터. 그 다음 POL. 면의 개수 6개. 그 다음 주의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C 엔터. 그 다음에 포인트는 12시 방향 찍어주시고, 그 다음 이 원은 필요 없어요. 원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명령 이용해서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려주십니다. 수평선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X 엔터 폭발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뜸들 다 지워버리세요. 자,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empty. 그 다음에 드래그 해서 글자 크기는 한 4.5 정도. 색상은 노란색. 그 다음에 문자 단위는 MC. 그러니까 여러 줄 문자 자리 맞추기. 그러니까 자리 맞추기는 MC. 그 다음에 거기다 W. 소문자 W 하세요. 대문자 하지 마시고. 혹시 대문자를 하시는 분은 소문자를 해주시고, 저는 5 정도 할게요. 5가 좀 마음에 드네. 5가 마음에 드네. 5가. 그 다음에 선 색깔은 빨간색. 자, 빨간색이라는 이유는, 자, 선 색깔을 다른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 선 굵기를 가는 선, 우리가 가는 선은 0.25 정도 되는데 0.25 정도 가는 선으로 만들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블럭 BLOCK W. 그 다음에 선택점 끝점. 그 다음에 객체 선택 전체 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1차.
우리가 이제 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을 뒤집어서 뭐 180도 방향, 90도 방향, 270도 방향에도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시면 좀 그리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얘를 arrow 기능 또는 array로 이제 쭉 회전 복사를 시킬 건데, 자, 복사하는 방법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똑같이 폴리건 같아요. 폴리건 POL.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8개, 8로 들어간다. 8 면의 개수 8개. 그 다음에 주기점 찍고, 그 다음에 C 엔터. 자, 똑같이 12시 방향으로 2미의 점을 찍으세요. 또는 뭐 반경 뭐 6 정도 넣어도 상관없고, 2미의 점 또는 6 정도 치시면 이렇게 형상이 나올 겁니다. 근데 너무 작은데? 좀 키울게요. 여러분 2미의 점으로 찍으세요. 2미의 점으로. 이게 너무 작은 것 같죠?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요거 W 있죠, 요거 얘를 카피를 떠가지고 12시 방향에다 이렇게 복사를 좀 시키세요. 이렇게 하나 복사. 그 다음에 이스플로우로 얘 폭파시키세요. 폭파. 블럭 잡았으면 폭파시켜 주셔야 돼. 원래는 블럭을 나중에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미리 잡아놔가지고. 자, 다 됐으면 라인 명령어 그려가지고 여기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대각선. 자, 이걸 가지고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명령어 AR 어레이 들어갑니다. AR. 그 다음에 표면 거치기 다 잡아주시고, 참 ESC 잠깐 썼어. 이 W 있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W Y를 바꿔요. 왜냐면 W가 표기가 잘 안되더라고요, 이 표현이. 얘를 Y로 살게요. Y가 이해가 좀 훨씬 말 거예요. W, X, Y, X, Y. Y로 해주세요. Y. W도 상관없겠네. 하여튼 이렇게 해주시고, 다 됐으면 다시 AR 다 잡아주시고, 엔터. 그 다음 PO 원형별. 그 다음에 여기 이 대각선에 중간점 찍으세요. 대각선의 중간점. 그 다음에 I 엔터 항목 가셔가지고 8개 8.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45도로 해가지고 총, 그러니까 수평 수직, 그 다음 45도 방향 총 8개가 완성되고요.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 요 문자 있죠, 이제 문자. 이 문자를 뒤집어 줘야 돼. 이제 뒤집어 주는데, 뒤집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MA 치세요. 명령어 MA 또 적어 놓으세요. MA 엔터. 자, MA 엔터 치셨나요? 자, 먼저 여기 이제 대칭, 그러니까 대칭 방향만 클릭해 주시고, 먼저 원본 찍고요. 원본을 찍어 주시고, 잠깐 이 폭파를 안 시켰나? 잠깐 폭파 시킬게. 다시 ESC 눌러요. X 엔터. 폭파 먼저 시켜주시고, 분해가 되어 있어야 돼 지금. 다시 폭파 시켜주시고, 다시 MA. 이거 문자만 찍혀야 돼. 문자. 자, 문자를 찍어주시고요. Y. 그 다음에 요 반대되는 Y를 찍어주시면 Y가 이게 뒤집힐 거예요. 자, Y가 Y 그대로 닮아가죠,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Y. 그 다음에 ESC 누르고 다시 엔터. 또는 MA 엔터. 그 다음에 이 왼쪽에 45도에 있는 이 Y와 얘를 찍어가지고 똑같이 방향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ESC 엔터. 그 다음에 얘 기준으로 해서 얘가 또 뒤집혀야 돼요, 요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ESC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는 45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이 뒤집혀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잠깐 주목. 이거 제대로 저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안 도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아까 자리 맞추기 있죠. 요거 안 해서 그래요. MC. 요거 MC를 해주면은 여기 제자리에 돌아요. 그러니까 MC를 꼭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뭐 좀 이따 연습하겠지만, 자 보세요.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아까 선생님께서 여기 뭐 예를 들어 W로 깎으라고 W 이렇게 표기 딱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얘를 카피를 떠가지고 갖다가 딱 이제 붙이시면
표면 거치기가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근처점을 활용해서 근처점을 이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길 찍어줘야겠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카피를 해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찍어주시고, 이렇게 근처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클릭. 이렇게 해서 표면 거칠기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뭐라 표현했죠? 아까 제가 조미료를 첨가한다고 했나? 양념 친다고 했죠? 양념을 친 겁니다 했죠. 그리고 얘 역할은 표면 걸치기 역할도 있지만 공구가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밀링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고, 얘는 공구가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 방향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고, 얘는 공구가 이렇게 돼서 가공한다는 뜻이죠. 이 표면 걸치기 방향이 공구 방향도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입체도를 그리고 치수기까지 했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표면 거칠기를 이제 기입을 해야 되는데, 먼저 표면 거칠기 그 기호를 먼저 그려야겠죠. 그리는 방법은 자, C 엔터,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반경값 6 엔터. 원은 12짜리 원이 되는 거죠. 12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POL 폴리건 명령어를 이용해서 면의 개수 6개 중위점 찍고, 그 다음에 C 엔터 12시 방향 이렇게 해서 육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 가운데 원은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 라인 명령어 이용하셔서 대각선 하나 그려주고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익스플로어로 해서 육각형 폭파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표면 거치기 기호 완료. 그 다음에 이제 MT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멀티 테스트, 그 다음에 영역 잡아주신 다음에 글자 크기는 저는 5 정도 할게요. 5. 그 다음에 색상은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자리 맞추기 MC, 그 다음에 W라는 기호를 집어넣어요. W. 다 됐으면은 확인. 그 다음에 위치가 안 맞으면은 조절 좀 해주시고요. 적당히 센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선 색상은 저는 가는 선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이제 다시 POL 폴리건 가셔가지고요. 면의 개수 8개, 그 다음에 한 점 찍고 C 엔터, 그 다음에 12시 방향으로 직교 모드 살려가지고 적당하게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값은 안 집어넣을게요. 적당하게 사이즈를 좀 벌려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표면 걸치기를 카페에서 요 12시 방향에 갖다 꽂습니다. 이렇게 꽂아놓고, 그 다음에 array AR, 저 array 하기 전에 라인 명령어 대각선 하나 거주셔야 한다고 했죠. 중심점, 중간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AR, array 표면 거치기 기호 다 잡아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PO 엔터, 그 다음에 중심, 중간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I 항목 엔터, 8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방향이죠. 방향대로 이제 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폭파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이죠. 대략 요 방향에 있는 것들은 문자를 뒤집어 줘야 돼요. 지금 요거 기준으로 해서 아랫방향 4개는 문자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된다. 뒤집을 때 쓰는 방식은 MA 명령어 치신 다음에 기준 문자 찍고, 그 다음에 반대쪽 문자 찍으면 뒤집혀요. 그 다음에 이 연습 동작하고 되니까 ESC 누르고 다시 엔터, 클릭하고 클릭 다 뒤집어 주시고 다시 엔터, ESC 엔터, 클릭 다시 ESC 엔터, 클릭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블록으로 다 묶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블록으로 그냥 묶지 맙시다. 블록으로 막 묶는 것도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면대, 평면대, 우측면대 붙여야 되는데 보니까 얘가 좀 너무 커요. 지금 크기가. 그래서 얘를 크기를 좀 줄일 거예요. 크기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비율적으로 해서 대충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SC 스케일 모드 이용하셔가지고 대략 0.7 정도에서 좀 줄여주시고 크기를 0.7 크기를 좀 줄여주신 상태에서 얘네들을 갖다 여기다가 표기하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이 표기할 때 주의할 점은 이런 치수 간격이 어느 정도 벌려져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겹치지 않겠죠. 선 좀 적당하게 좀 간격 좀 띄워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거 수정하는 거는 여기 갖다 붙여놓고 수정하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다 됐으면은 자, 여기 이 부분 원원 표기할까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공은 되나 조립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요 세 개의 방향은 가공은 되면서 조립이 안 되는 거는 표면 걸치기 뭘 써야 되냐? W를 쓰시면 되죠. 그러면 W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카피 명령어 얘를 이용해서 갖다가 여기다가 붙이시면 끝. 그러니까 붙일 때는 이 오스냅 모드가 살아있으면은 끝점 중간점만 잡히거든요. 불편하니까 이때 Shift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근처점 그다음 적당한 위치에다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W로 표면 거치기를 해라.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요걸 카피해야겠죠. 요거를 카피를 해서 마찬가지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근처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형상에 해당되겠네요. 요거 얘를 갖다가 근처점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3개 면은 다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닥면도 하나 붙여야겠네요. 여기도 붙이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 안에 홈 이 부분은 조립을 한다고 보고 이제 조립이 되는 부분은 다듬질이 중으로 가셔야 돼요. 중은 X가 되겠죠. X로 해서 총 2군데 총 3군데가 되겠네요. 3군데에다가 표면 거치기 표시를 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총 3군데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카피 명령어 해서 요거를 이제 또 갖다 붙여놓으시게 하시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X로 바꿔주셔야겠. W를 X로 바꿔주시고 여기 X면이다. 표면 걸치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를 되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카피를 잘못 떴나 보네. 요걸 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X로 다 가야겠죠. X 그 다음 마지막 하나도 X 이런 식으로 해서 면을 다 X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가 또 어디 들어가냐. 여기도 들어가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피를 떠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도 X 여기는 조립이 될 것 같은 형상으로 판단해서 X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도 X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X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있잖아요. 원 구멍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면 거치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원에다가 직접 하실 경우에는 외형선에다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표면 거치기를 원에다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치수선에다가 직접 해요. 근데 이 치수선 같은 경우에는 기입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네요, 사실. 여기에 끝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하지 마시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시선 이용하셔가지고, 잠깐만요, 지시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이게 몇 파이였죠? 30파인가? 30파이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 끝에다가 선을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선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표면 거치기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X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요게 좀 그렇다 싶으면, 이것도 불편하다 싶으면은 여기 이쪽 이제 평면도에 가셔서 평면도 안쪽 있죠? 이 안쪽에다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그 표면 거치기는 있잖아요. 표면 거치기는 숨은 표기 안 해요. 요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표면 거치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숨은 선의 표기를 안 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치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포치수를 뽑고, 치수를 뽑아주시고, 이 치수선 안쪽에다가 치수를 안쪽에다 해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이잖아요. 구멍이면 공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표면 거치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입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치수 보조선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그다음 여기를 X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원이잖아요. 원은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얘는 육면체잖아요. 육면체는 표면 거치기를 면마다 다 해주는데, 이런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면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면이라서 얘를 뭐 반대쪽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기 안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해주시면 돼. 한 면만. 얘는 생략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쭉 겹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 표면 거치기 표현한 거를 다른 면에 중복되는 면이 있거든. 중복되는 면에 또 표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표기된 면은 다른 면에 중복될 경우에 생략하셔도 되고, 굳이 할 필요 없고, 안 된 부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정면도 기준으로 해서 안 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이 라인이 안 됐어요. 두 개. 여기는 현재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표현 안 된 부분은 이 면이에요. 이 두 개의 면. 두 개의 면 같은 경우에는 갖다가 이제 붙여서, 여기 조립되는 면이니까 여기다가 X 넣어주시면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있어야겠죠. 반대쪽도 똑같이 카피 명령을 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이거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 힘들어요. 이거 그냥 안 하는 방법 없나요? 라고 이제 하는 또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나는 이거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안 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 요 하나 있죠, 요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주로 했던 게 뭐냐, W와 X 중에 주로 했던 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주로 보시게 되면 W가 X보다는 많죠, 표기된 게. 자, 이럴 경우에는요, W를 기본으로 까는 방식이 있어요. 기본으로 까는 방식은 어떻게 까냐, 이쪽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부품 번호를 이제 앞으로 이제 집어넣을 건데, 부품 번호. 이 부품 번호도 크기는 뭐 다양해요. 이 직경, 이거 직경 같은 경우는 거의 얘랑 비슷하게 동일하게 12파이 정도는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뭐 크기는 비율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부품 번호라는 게 하나 이제 매겨질 거예요, 나중에. 그럼 여기 1번이라는 부품 번호가 매겨지면 1번. 그럼 1번이 이제 요 형상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1번 옆에다가 얘를 카피해서 옮겨 놓으시면 현재 이 부품의 모든 면은 W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W. 그래서 부품 번호 옆에다가 이 표면 걸치기 W를 딱 표기해 놓는다. 그러면은 W에 해당되는 면들 있잖아요. W. 얘는 X죠. X는 안 되고 W는 다 생략이 가능해요. 왜냐, 이제 모든 면이 다 W라고 이제 보는 거죠. W. 그러면은 이제 X만 표기해 주시면 돼요. W는 다 생략하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이제 가로 쳐서 추가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가로를 쳐가지고 너무 큰가요?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를 하나 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카피를 떠야겠죠? 카피를 떠서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 X라고 이제 넣어주시면은 표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1번 부품에는 W와 X 표면 거치기를 사용하는데, 우선 W가 기본으로 다 깔려 있는 거고 그 와중에 X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도면이 또 완성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도면을 이제 저도 제출하실 때 부품 번호 집어넣고, 얘는 요거는 크기가 현재 제가 12로 잡았는데 12가 정답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얘를 넣어 주시면 되고, 얘들 만약에 너무 크기가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은 약간 스케일로 조절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했던 이 12파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표기하는 요거는 이제 스케일로 줄였어요. 제가 한 0.7 정도 줄여가지고 표기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면을 이제 하나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끝이 아니고 또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슬슬. 자, 또 뭐가 있냐? 표면 거칠기의 표면 거칠기 최대값을 또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현재 여러분들 표제란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표제란 옆에다가 여기다 값을 또 표기해 주셔야 돼요. 그 값을 어떻게 표기하냐? 요런 식으로 W, X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 사용한 거. 그 다음에 가운데 뭐 는이라고 해야 되나요? 는이 하나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에 얘를 카피를 떠서 옆으로 또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RA 중심 평균값 있죠? 우리 아까 그 프린터물에 보시게 되면 뒷장에 중심선 평균 거치기 값, 요 값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 값은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첫 장에 보시게 되면은 W는 25에서 100, 그 다음 중다듬지는 6.3에서 25, 그 다음에 상다듬지는 0.8에서 6.3. 그거 값을 여기다가 표기해 주시면 돼요. 최대치로 해서. 그래서 여긴 최대치로 얼마냐? W는 최대치 값이 100이네, 100. 이렇게 100을 넣어주면, 100? 근데 100이 너무 큰데. 아니 100 넣어주지 말고 여기 20으로 넣어줍시다. 25 25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 25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6.3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W가 그 표면 평균 거치기 값이 25로 맞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표면 거치기 값을 6.3 미크론으로 맞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문이 여기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딱 봤는데 너무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러면은 다 만들어 놓고 스케일로 좀 조절 좀 하세요. 스케일로 조절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조절하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를 늘려가지고 하나 더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 볼 때 이거 다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더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설명이. 근데 간략하게 이런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어제까지 나눠드렸던 도면 있죠. 그 도면 중에 이거 말고 이 도면 말고 요 도면 말고 다른 도면을 하나 선택을 해서 표면 걸치기를 좀 기입을 해서 다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웬만한 건 다 맞다고 이게 넘어갈 거고요. 진짜 아니다 싶은 것만 따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아니면 따로 알려드리는 걸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할 점은 치수 기입할 때 이거 너무 이렇게 좀 붙이지 마세요. 너무 간격을 붙이면은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요거 너무 붙였어요 지금.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여기 부품 번호 옆에 있는 이 W는 기본적으로 다 W 값을 쓰겠다는 거, 표면 거치기를. 그리고 그 와중에 표면 거치기가 더 우수해야 된다, 더 좋아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 값을 이제 바꿔서 표면 거치기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로를 쳐서 요 안에다가 넣어주셔야지 두 개를 사용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제란 오른쪽 하단에는 이 표면 거치기 기호랑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기호에 해당되는 평균 거치기 값이 얼마다라는 거를 여기에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맞춰주라는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요.